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이 정치권 뉴스들 이 잠금 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윤석열 총장 사직 이야기, 예. 사직 발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바로 한번 해보고요. 예.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재보궐선거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 부산에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예상했던 후보들인가요? 부산은 예상대로 네. 박형준 후보가 압승을 했고 서울은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조금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역전이 돼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네. 배경은 아무래도 이번에 서울시장이 1년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울시장을 해봤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당선된 날 바로 직접 바로 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끝에 마지막에 부각이 돼가지고 예. 표가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이제 부산은 압도적이었다라기 때문에 저희 이제 부산 얘기는 잠시 오늘 좀 약간 논의를 하고요. 예,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의원이랑 삼지대에서 단일 후보가 된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최근에 바로 어제 같아요. 그 지금 장 의원 같은 경우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 더 필요한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기류가 그거부터 한 번만 예. 좀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 아니 지금만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 단일화지 않습니까? 네. 후보 단일화 이전에 2번을 해야 된다, 4번을 해야 된다 이 논란은요. 국민들에게 짜증만 주는 거거든요.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2번, 4번 논하고 2번이 이기네, 4번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그 초합병적 영역 다툼이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이 최종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면 그 후보가 지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기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선대위가 만들어지면 그 공동선대위에서 가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2번으로 가든 4번으로 가든 정하면 되는 거지. 네. 지금 벌써부터 단일화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분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을 대표하는 분이 이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죄를 뿌리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야권 단일화는요.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 오세훈 이제 후보와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야권 내 지지율 제일 높게 나온 안철수 대표 간의 이제 단일화인데 어떻습니까? 바로 좀 신속하게 해서 지금 3월 18일, 19일 날 후보 등록 이전에 좀 빨리 후보를 등록해서 그 여권 후보랑 이렇게 바로 경쟁 구도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차근히 후보 등록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너무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거든요. 네. 민주당도 지금 김진애 후보라든지 또 다른 후보하고 지금 단일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분이 좀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 경쟁력입니다. 네. 이 단일화를 왜 합니까? 이기기 위한 단일화거든요. 서로 간의 다름은 인정하고 이기기 위한 단일화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판단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두 분이서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만남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요한 정치 관련된 상황 이제 서초동에서부터 전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직 입장 발표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 등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왜냐하면 프레임이 명확하게 섰죠. 예. 지금까지 민주당 프레임은 부산에서는 가덕도 또 재난지원금 이런 것으로 프레임을 짜려고 민주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이후에 조금 주춤했던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네.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의 오늘 사태가 명확하게 헌법 가치를 파괴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범야권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저는 사태라고 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그런 프레임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제는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전제가 돼 있는 겁니까? 이 지금 사태 배경을 보게 되면요. 저는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 버티지 못해서 권력으로부터 저는 팽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그런 가치, 본인이 얘기하는 헌법 가치겠죠. 상식, 민주주의, 법치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것을 검찰총장으로서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검사로서의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계에 진출할 것이냐는 부분은 이 그 윤석열 총장이 하고자 하는 법치, 헌법적 가치 이것을 지키고 사수하고 상식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정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가장 충돌하는 지점은 맨 선두에 예. 윤석열 총장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대선판에 소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대선판에 소환한다는 이야기 그 전에 이제 징검다리처럼 이게 다음 달 선거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2번, 4번 이야기한 거지 비판적인 이제 의견을 내셨는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긍정적이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셨지만은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의 힘을 실어줄까요? 아니면 만약에 그 단일화 과정,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과정부터 영향력이 행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윤석열 총장이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네.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저항해서 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도 자신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네. 말 자체만 해도 그것은 야당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이 그렇다면 인물적으로는 뭐 안철수랑 오세훈 두 후보 가운데 그 특정 후보한테 어떻게 더 유리하게 작동될 것이라는 건 예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질문 드리는 그러니까 것이 어떤 인물에 유리하다기보다는 범야권에 크게요.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여권 대 야권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제 워낙 활동이 많으셨으니까 제가 식견을 들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사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했잖아요. 혹시나 형식적으로라도 혹시 사직을 만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정세균 총리가 네.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나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또 한 번의 쇼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그 윤석열 총장의 사퇴는 기정사실화 됐고 네. 이런 과정들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다고 하면 범야권에 그게 국민의힘이 됐든 어디가 됐든 모르겠지만 범야권의 한 지점에 윤석열 총장이 위치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범야권에는 이제 만약에 삼지대에 있었던 안철수 대표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의 지난 1년 8개월 총장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 구속시키는 또 수사팀의 또 핵심적인 인물이었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자를 떠나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나 환영을 받을까요? 저는 이번에 보궐선거 이후에 네. 만약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 그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차차기 지도자들과 함께 야권의 재편은 필연적이다. 야권이 재편이 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되든 안철수 시장이 되든 이분들은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분들이고 또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세력화가 되는 것이고요. 박형준 후보 또한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부산의 4분 오열된 이 정치 지형이 네. 박형준 중심으로 또 뭉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과 부산이 손을 잡게 되고 그 안에 유승민, 홍준표로 대표되는 기존의 대권 후보들 그 재편되는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탈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의 야권이 아니라 네. 넓은 의미의 스펙트럼이 넓은 큰 야당이 새롭게 재편되는 그 과정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 어떤 정치 지형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그건 제 상상력이 아니고요. 그렇게 돼야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진단이라고 그랬어요. 예. 상상력이라는 표현 안 썼고요. 그러면 이 어떤 그 윤석열 총장의 사직이 어떤 정치 구도에는 어떻게 미칠까를 진단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논란이 불거졌던 게 중수청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검찰 위원회에서요.
만약에 이 사직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될 텐데 중수청 관련 법안,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 그다음 뭐 부수 법안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속도 조절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사직한 이후에는 속도를 낼까요? 당연히 속도 조절하죠. 여전히.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대립각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헌법 가치라는 얘기가 나왔고 상식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민주주의 법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스피디하게 중수청을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깔아놓은 프레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가덕도 이런 프레임으로 민주당 갈라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중수청은 선거 이후에 전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 이후에 전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질문할까 하다 해볼게요. 그럴 때 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생방송 중에 지금 시간이 예. 좀 부족합니다. 예. 최근에 음원을 발표했어요. 네네. 제목 제가 이렇게 안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팀명으로 해서 걱정 말아요 그대. 이게 가수 전인권 씨의 노래잖아요. 이걸 불렀습니다. 예. 뭐 노래 잘하시는 거 자랑하시려고 한 거예요? 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음반산업협회에서 국민들께서 코로나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한 목소리로 국민들의 힐링송을 한번 불러보자. 그리고 그 음원의 수익은 예. 전부 다 이제 코로나 방역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기부하자. 아.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되게 좋네요.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래요. 오. 제가 뭐 방송국에서 정청래 의원하고 맨날 그게 티격태격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아 좋은 의견 같다. 정청래 선배한테 할래요? 그랬더니 야 너라면 할게. 그래가지고 해서 또 우리 여성 파트너는 누가 좀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좋지 않겠느냐. 네. 허은하 의원, 이모경 의원. 그래가지고 같이 불렀는데요. 아 저는 노래 실력이 너무 참 미천해서 참 걱정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노래 저- 못하더니 저는 이해해 주십시오. 뭐 정치권에서는 장재원 의원에서 전투력이 좋다. 근데 또 일각에서 는 싸움을 잘한다는 표현으로 지금 등치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안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뭐 자성의 메시지도 담았는지 다짐을 한 싸움을 건지. 할 때는 또 해야죠. 야당 의원이 안 싸우면 그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캡사이신 이런 정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과 그 최근 오늘의 어떤 정치권 잠금 해제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